도시별로 학비하고 렌트비를 합치면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 조교유학 전문 레모네드 대표 헬렌입니다. 호주에서 조교유학을 위해서 가장 많이 찾는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도시를 결정할 때 제일 고려하시는 게 비용 맞으시죠? 내 인생도 아니고 아이 인생이라 함부로 결정할 수도 없고 비용도 걱정되고 중학교 이상은요 홈스테이도 가능하고 기숙사도 가능한데 비용을 생각하자면요 엄마가 조교유학을 같이 오는 경우에는 엄마도 같이 가서 렌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아빠는 한국에서 엄마는 호주에서 두 집 살림을 하게 되죠. 이렇게 두 집 살림을 살아야 하니까 비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유학을 와서 살아보니까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가서 한국에서 생활비를 보내주시는 분께 부담이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호주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생활비하고 학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생활비는 아낄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호주 주요 도시 3개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이렇게 3개 도시 학비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엑셀표로 정리를 했으니까요. 정리한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엑셀표가 보이시죠? 우선은 엄마 1명 그리고 초등학교 자녀 1명이 와서 집을 빌리고 학비를 내는 경우 학비하고 렌트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비용은 도시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용은 학비하고 홈스테이 즉 중학교 3학년 이상 자녀가 올 경우에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요거 하고 기타 비용까지 다 말씀을 드릴게요. 호주 1년 기준이고요. 공립초등학교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 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은요 25평형 정도 되는 방 2개짜리 아파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방 개수가 많아진다던가 신축이라던가 이러면 비용이 더 비싸질 수도 있고요. 호주 렌트비 평균 비용을 잡고요. 그 비용에서 50불 정도를 추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loans.com.au에서 2024년 기준으로 나와 있는 비용인데요. 여기 시드니 비용은 평균 렌트비가 750불인데 보통 한국 분들은 평균치보다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주 800불 정도로 잡았고 멜번은 630불, 브리즈번이 680불인데요. 멜번이 브리즈번보다 더 큰 도시라서 비용이 더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렌트비는 실제로 브리즈번이 더 비쌌습니다. 다시 여기로 넘어와서요. 학비부터 말씀드릴게요. 학비는 1년에 여기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비용인데 시드니는 연 1,500만 원 정도 든다. 멜버른은 연 1,300만 원 정도, 브리즈번 연 1,400만 원 정도. 그러면 연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가장 싼 거랑 가장 비싼 건 연 200만 원 차이. 이 비용은 사실 아주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죠. 학비는 어머님들이 보통 언제 내시냐면 첫 결제, 학교를 수속할 때 내고요. 입학하고 나서 5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돈을 내는데 제가 1년 예상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첫 결제는 수속할 때 첫 결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렌트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800, 그 다음에 주 630, 주 680인데 이거는 월 단위로 지금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주 곱하기 52주 나누기 12개월 하면 한 달치가 됩니다. 그러면 시드니하고 멜버른 브리즈번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연 1,000만 원 정도 좀 안 되게 차이가 나는데요. 도시별로 학비하고 렌트비를 합치면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1년 학비하고 렌트비를 잡았을 때 시드니가 가장 비싸고 시드니 연 5,500만 원, 멜버른이 가장 저렴하게 4,400만 원 정도, 브리즈번은 4,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가장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호주 조교유학 같은 경우에 월별 비용에서 초기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초기 비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좀 표가 좀 복잡하죠? 여기 비용 보는 방법은요. 이 위에 학비하고 집 렌트는 말씀을 드렸고 공과금은 엄마가 같이 와서 집 렌트를 하는 경우에는 전기, 가스, 인터넷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 비용은 월 단위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보험은 뭐냐면 학생비자 의료보험, 가디언비자 의료보험인데요. 이건 1년에 이만큼씩입니다. 그리고 비자 신청비는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비용이고요. 기타 비용은 교복비, 신체검사, 지문 등록 외에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월 단위로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월 300만 원 정도. 이 기준은 진짜 집집마다 천차만별인데 보통은 한국에서 쓰는 만큼 씁니다.
한국에서 많이 쓰시는 분들은 많이 쓰시고요. 한국에서 많이 안 쓰시는 분은 진짜 알뜰하게 사시거든요. 그래서 요건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300만 원 정도 잡지만 더 잡으실 분들은 반드시 더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액티비티 비용이 있어요. 액티비티 비용은 학교에 추가 비용으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러면 1년에 연 비용으로 산정을 해야 되겠죠. 아까 학비, 집 렌트비 포함하고 기타 비용을 포함을 하면 여기 연 비용이 10만 6천 불 정도 되니까 1억 정도? 멜버른은 9천만 원, 브리즈번 500만 원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용에는 중고차 구매랑 가정가구 초반에 구매하는 건 제외시켰는데 이거는 왜 제외를 시켰냐면 위에는 좀 휘발성 돈이라고 봐야 돼요. 이건 다 돈을 쓰고 나서 나중에 받아가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고차하고 가정가구는 처음에는 돈이 들어갔다가 1년 유학이 끝나고 한국 갈 땐 다시 팔고 가는 거기 때문에 따로 책정을 했는데요. 중고차는 초반에 25,000불 정도 등록비, 보험비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살림 구입비는 10,000불 정도 잡았는데 이거는 초반에 들어가는 금액이 3,500만 원 정도 들어가지만 한국 가기 전에 팔고 간다 그러면은 보통 한 2천만 원 그 정도는 다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고차 비용하고 나중에 돈을 찾아가는 비용이지만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은 1년 전체 잡았을 때는 이렇게 예산은 잡아놓고 나중에 현금 어느 정도 받아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호주 달러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14만 3천 불, 13만 불. 그러면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약간의 생활비 차이는 있지만 1억 3천, 1억 2천, 1억 2,400만 원 정도 되지만 나중에 이 중에서 2천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가져간다. 캐시백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 중3 이상은 공립학교에선 기숙사가 없고요. 홈스테이로 들어가게 되는데 홈스테이를 하게 될 경우는 이 학비가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생과 달라졌죠. 중학생 학비로 들어갑니다. 중학생 학비가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이렇고요. 홈스테이 비용은 주당 450불로 잡았지만 이건 보통 홈스테이 프로바이더 기준이고요. 한국 분들은 식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홈스테이를 주당 500불, 550불 받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건 최소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비랑 홈스테이를 합쳤을 때, 즉 중3 이상의 자녀가 아이 한 명이 홈스테이로 혼자 유학을 온다. 그러면 연 4,400만 원 정도, 그리고 멜버른은 4,500만 원 정도, 이 정도. 그러면 5천만 원 이하. 근데 여기서 용돈은 추가해야 되고 교통비 추가해야 되고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 5천만 원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만 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이 비용은 순수하게 통계치로 나온 렌트비하고 2024년, 2025년 학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인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감안해서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18년 전에 2006년에 처음 호주에 왔을 때 돌이켜보면요.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호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유학을 갔을 때 이런 부분을 알았더라면 생활비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보시고 현명하게 호주 유학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식비하고 전화기는 아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주에 오면은 우럴스라는 호주 마트가 있거든요. 한국 슈퍼마켓 마트는 따로 있고요. 우럴스나 콜스를 가시잖아요. 여기에 매주 수요일에 합세일을 합니다. 합세일이 50% 하는 세일인데요. 내가 장을 봐야 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쌀, 샴푸, 치약, 커피 이런 것들을 그 주에는 그 아이템이 50% 합니다. 그러면 한 개 가격으로 두 개를 사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호주에 도착하시면요. 보통 공항에서 전화기 심카드를 개통을 하시잖아요. 첫 달에는 어쩔 수 없이 공항에서 하신다고 하셔도 둘째 달부터는 이 RD 매장에 가셔서 5불짜리 심카드를 사세요. 그러면 전화기 사용 금액이요. 월 25,000원 정도 호주 달러로 29불짜리를 충전을 하면은 매달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한국의 국제 전화도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를 한 개 더 할수록 세상이 2배 넓어진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한국에서 너무 익숙한 루틴에서 살다 보면은 나는 누군지를 깨닫는
만나는 계기가 잘 없더라고요. 호주에 유학을 오면은요, 왜 나는 저 사람들이랑 다른지 자주 물어보게 되죠. 왜냐면 너무 익숙했던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오게 됩니다. 유학을 오는 이유는요, 사실 영어도 있지만 아이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지는다라는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요, 호주에서 1년 공립학교 유학 비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솔직히 돈이 많아서 유학을 오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아이 인생 생각해서 부모님 중 한 명이 아이를 데리고 오고 다른 한 분은 한국에서 생활비를 보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처음 나가는 비용과 매달 나가는 비용을 정확히 아시면 나중에 생각보다 더 나가서 힘들어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산 짜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조기 유학의 성공 조건이 있어요. 아이는 좋은 학교, 엄마는 좋은 집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호주 조기유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아주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유학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